JJ Popcorn Talk. 네,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입니다. 또 왔습니다. 자, 지난 에피소드에서 2021년에 가장 좋았던 영화 탑10 리스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최악의 영화, 월스트 무비 리스트를 얘기를 하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최악까지는 아니고 가장 실망을 한 영화들이라고 하겠죠. The most disappointing movies라고 하겠는데, 이 영화들의 실망을 한 이유가 제각각이긴 하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탑 5를 뽑아봤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순위에 2개가 들어간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좀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6개의 영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안 가고 그냥 처음부터 갈게요. 나쁜 영화인데 뭐 그렇게 순위가 중요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미국에서 개봉을 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리스트에 오른 거는 웬만하면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미 늦은 것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1위부터 가보겠습니다. 1위는 공동 1위예요. 제발 보지 마세요. 공동 1인 건가요? 네, 그렇죠. 출연 배우가 겹치는 영화인데, 라이언 레이놀즈가 2개 다 출연을 합니다. 무슨 영화냐? 레드 노티스하고 hitman's wife's bodyguard입니다. 이 작품을 구태여 1위까지 왜 뽑았냐? 영화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재미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봐줄 수 있었는데, 제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 무엇이냐? PPL입니다. 이 작품 모두에서 라이언 레이놀즈가 소유하고 있는 술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광고하는 장면이 상당히 길게 나오거든요. 2 작품에서. 물론 PPL이 있어야지 예산이 많이 드는 작품에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건 조금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가 자기가 소유한 그런 브랜드를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로 보기 흉하더라고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은, 제가 라이언 레이놀즈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자꾸 정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쟤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레드 노티스는 스카이 씨도 보지 않았어요? 그죠? 네, 봤어요. 넷플릭스에 보라고 있는데. 하셨잖아요, 네. 저한테. 그래서 웬만하면은 스카이 씨 보라고 보고선 같이 에피소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보고 난 다음에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내미가 뚝 떨어진 영화를 왜 저에게 보라고 하셨는지. 아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큰 영화 중에서 하나였으니까 그거를 같이 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특히 레드 노티스에서는 드웨인 존슨 있잖아요. 더 락이 그러니까 바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체포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시는 술은 또 드웨인 존슨이 가지고 있는 술 브랜드더라고요. 드웨인 존슨이 먼저 라이언 레이놀즈한테 너 브랜드 술을 이 장면에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 브랜드도 쓴 거지. 서로가 서로 걸 홍보를 한 거죠. 뭡니까? 이거 무슨 영화를 보러 온 겁니까? 광고를 보러 온 겁니까? 그 영화 자체도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게 아니었는데 게다가 광고까지 들어가니까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hitman's wife's bodyguard에서는 브랜드를 선전하는 그 한 벽을 만들어 놨어요. 무슨 나이트클럽에. 거기에서 액션씬이 벌어지는 거예요. 치고받고 한참 싸우는데 브랜드는 계속 보이는 거지. 엄청 광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영화만 앞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망입니다. 라이언 레이놀즈. 이 에피소드를 들을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돼. 응? 광고는 광고에서, 영화에서는 하지 맙시다 우리. 다른 SNS에서도 광고 엄청 하더만. 그러게. 자, 그러면 다음에 재미없게 본 영화는 뭐죠? 예, 다음에 작품은 2위인데 Dear Evan Hansen입니다. 이 영화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엄청나게 히트를 친 작품을 뮤지컬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개봉된 다음에 완전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요? 왜냐? 주인공을 맡은 벤 플랫이 원래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도 주인공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이었단 말이지.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아무리 뽀샤시하게 분칠을 해도 절대 고등학생이 될 수 없는 그런 얼굴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면 사람들이 멀리서 보게 되잖아요. 무대를 쳐다보게 되니까. 클로즈업이 없지 않습니까? 영화는 어떻습니까? 땅구멍까지 보이죠. 항상 클로즈업이 되죠. 분칠로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엄청났습니다. 고등학생 역할인데. 아직 30살은 안 됐지만 30살에 가깝거든요. 20대 후반이거든요. 진짜 전혀 설득력 없는 그런 연기였습니다. 노래는 잘 부를지 몰라도 이 역할을 놔줬어야지 될 그런 배우였거든요. 근데 무리한 시도였죠. 아무리 소화를 100% 할 수 있는 오리지널 캐스팅이 배우였어도 캐스팅을 완전히 잘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뮤지컬이 왜 히트를 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 자체가 거짓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그런 한 학생의 얘기거든요. 소심한 학생의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감동을 줄만 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상당히 나쁜 짓을 하는 캐릭터의 얘기인데 그거를 브로드웨이에서는 굉장히 마음을 따숩게 감싸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으로 묘사가 오랫동안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뮤지컬 영화로 제작이 되면서 모든 사람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판단이 되죠. 쟤는 진짜 못된 애다. 저런 애는 절대로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판단이 되면서 거기에다가 배우까지 나이가 저렇게 먹은 사람을 어떻게 고등학생으로 캐스팅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욕까지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욕만 바가지로 먹고 흥에 참패를 하고 내려간 영화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벤 플래지라는 배우가 디어 에베넌슨 한 다음에 굉장히 연기력을 인정받아서 헐리우드에서 조금 잘 나가는 배우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로 커리어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연기를 못하는 배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화로 완전 매장이 된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3위로 넘어가 볼까요? 3위는 아직 극장에서 상영 중인 따끈따끈한 영화거든요. 뭐냐? The Matrix Resurrections입니다. HBO Max에서도 함께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작품인데 저도 극장에 안 가고 HBO Max로 관람을 한 경우가 되겠는데 보면서 참 기도를 하면서 봤어요. 제발. 제발. 중간만 가다오. 막 이러면서 봤었거든요. 아니 중간 못 갔어. 중간 한참 못 갔어. 보시고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방송용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하지만 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만들었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쌍욕을 했군요. 아무튼 예, 많이 순화했습니다. 화를 많이 내셨죠. 아, 진짜. 아니, 아, 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는 거 아니요. 진짜로. 매트릭스 처음에 나왔을 때 극장에서 봤던 사람으로서 이 작품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영화는 진짜로 만들면 안 됐었던 영화고 이 감독을 맡은 라나 워차스키도 극중에서 이 대사에다 다 넣었어요. 왜 3편으로 다 끝난 거를 다시 만들려고 그러냐 이런 대사가 진짜로 있어요. 대사에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극중의 설정이 키아누 리브스가 맡은 니오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토마스 앤더슨인데 이 사람이 극중에서는 게임 프로그래머로 나와요.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게임으로 인기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시리즈를 몇 편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워너브라더스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다시 새로운 게임을 만들려고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가 지시를 내리는 거지, 새로 만들라고. 키아누 리브스가 그러는 거야. 아니 이거 다 끝났는데 이걸 왜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보스가 한 얘기가 워너 브라더스는 어차피 새로운 게임을 원하니까 네가 참여를 하던지 말던지 만드는 거는 만들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참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워너브라더스하고 워차우스키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됐었는지 그대로 거기에 다 나오는 거거든. 자기는 만들기 싫었었는데 얘네가 만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었어, 막 이거예요, 얘기가. 너무 무책임한데요? 아니, 지 만들기 싫으면 다른 사람이 만들게 해주든지. 남 주기는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개차반을 치면 어쩌자는 거냐 이거지.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액션을 많이 못하잖아요. 원래 굼뜨잖아요. 굼뜨긴 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했었잖아요. 매트릭스 첫 번째 편에서는 상당히 뭐 액션 장면이 많고 막 방방 뜨고 그랬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포스 필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쭉 뻗으면은 포스 필드가 생겨가지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키아누 오빠 많이 들었지,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그 매트릭스 시리즈로 안 보고 그냥 그 영화 자체다, 뭐 새로 만든 영화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상해요? 그렇게 보면은 보면 안 되는 영화예요. 얘기가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전에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뜬금없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팬들이 봐야지 되는 영화인데 팬들을 너무 괴롭히는 영화가 된 거지. 근데 유일하게 좋았던 게 뭐냐? 트리니티 역할을 맡은 캐리 앤 모스인데 나이가 든 거는 보여요, 얼굴에. 너무 멋있게 늙은 거야, 이 언니가. 진짜 멋있어. 그래가지고 와, 나도 나이 저렇게 들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아하게 나이가 드셨어. 그분 다른 작품에서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사실 그 역에 잘 몰입이 안 되고 머릿속에서 트리니티 그러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역할이 너무 강해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영화계에서 빛을 못 본 경우가 되겠는데 역시 트리니티 역할로 다시 맡으니까 진짜 멋있어요. 그 반딱이 스판덱스를 입고 나오죠. 멋있는 의상을 입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멋있어요. 걸 크러쉬를 이런 데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레저렉션스에서는 트리니티 멋있는 얼굴? 폼? 그거 빼고는 진짜 볼 거 없는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시간을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도 지금 넷플릭스에서 다 보실 수 있는 영화인데 Don't Look Up입니다. 이 영화도 캐스팅이 진짜 쟁쟁해가지고 엄청 홍보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이 영화도 저한테 계속 보라고 하신 영화 아닙니까? 같이 보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왜 어떤 점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보라 그랬었는데 결국은 스카이 씨가 안 보시더군요. 뭔가 촉이 왔습니다. 재미없을 거라. 재미없다고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4위에 올라갔는데 와, 이 영화가 왜 안 좋았냐.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런 좀 골수파 공화당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할리우드에서 배우를 하거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극우파들을 비난을 하는 작품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잘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못 나올 때도 있는데 이 영화는 후자에 속하는 게 되겠죠. 자기네들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희화화시킨 그런 영화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4년이나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직도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영화를 보니까 아픈 데다가 더 소금 뿌리는 그런 느낌? 굉장히 짜증나는 느낌? 치료해준다고 그래도 진짜 잡아 패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이제 화가 막 속에서 계속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너네 잘난 건 알겠는데 그렇게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지금 문제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너무 빨리 만든 영화일까요? 아니, 너무 잘난 척을 하고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다 너네들보단 내가 잘났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든 영화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문제점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영화 안 볼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주입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재밌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다 너무 희극화를 시켜놔가지고 이거를 블랙 코미디처럼 했다 그러는데 전혀 코미디스러운 거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냥 억지스러워요. 근데 이거 캐스팅이 엄청나요. 주인공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제니퍼 로렌스거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으로 누가 나오냐면 메릴 스트립이 나와요. 메릴 스트립의 아들로 또 조나 힐이 나와요. 오, 그리고 팍스 뉴스 같은 뭐 모닝쇼를 진행하는 앵커로 케이트 블란쳇이 나와요. 올스타전인데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말고도 누가 나오냐면 티모티 샬라메도 헬보이, 론 펄만도 나오고 또 아리아나 그란데도 나와요. 가수로 나와요, 거기서. 이거 완전 올스타전이잖아. 근데 이 캐스트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들이 진짜 스케치 코미디에 나오는 그런 캐리커처식의 캐릭터들을 다 하고선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구태여 영화까지 만들었어야지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이 누군데요? 아담 맥케이라고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감독은 아니었지만 요건 조금 심하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캐스트가 진짜 아까웠습니다. 이 캐스트가 얼마나 대단한 캐스팅인데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나. 진짜 재능 낭비, 시간 낭비. 보는 사람 또 무슨 죄입니까? 아무리 넷플릭스에서 그냥 볼 수 있다 그래도 이건 조금 심했던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얼마나 못 만들었길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조금 들었습니다. 아 진짜?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런 거야? 이 영화는 2시간 18분이나 돼요. 시간이 그대로 다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뽑으면서 이 정도로 이 영화가 안 좋았었나 이러면서 고민을 약간 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다는 결론이 내려서 그래서 5위를 하우스 오브 구찌로 뽑았습니다. 리들리 스캇 감독이 연출한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진짜 오버 액팅의 정수를 보여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레이디 가가가 시종일관 이탈리안 액센트로 영어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그렇게 이탈리안 액센트로 오버 액팅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찌 집안의 막장 드라마를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8, 90년대까지는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액센트 써가지고 하는 게 괜찮았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심하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이탈리아어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있을 때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탈리안 액센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지? 막 이러는 거지. 이제 그런 영화 그만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레이디 가가가 주인공이고 그다음에 아담 드라이버 나오지, 알파치노 나오지, 제레미 아이언스 나오고, 제라드 레로도 나오고, 잭 휴스턴, 셀마 하약 별별 사람들 다 나오거든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또 갖다 놓고 이상한 영화를 만든 거네요. 근데 진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구찌 가문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풀어가는 건데 저도 이 영화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던 내용이었으니까 재미있게 봤으면 좋았겠지만 차라리 그냥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진짜 캐릭터 묘사고 뭐고 배우들 연기 때문에 뭐 하나 집중되는 게 없고 레이디 가가도 오버 액팅을 많이 했지만 제라드 레로가 오버 액팅으로 조금 유명하잖아요. 수어사이드 스쿼트에서 조커 연기했을 때 욕 많이 먹었었거든요. 엄청 먹었죠. 너무 심하게
욕을 먹었었는데 당시에 촬영할 때 또 캐스트들한테도 이상한 선물 많이 보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조커 캐릭터에 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그랬다나 막 이러는데 뭐 죽은 쥐 같은 것도 선물을 보내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근데 이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는 이 사람이 맡은 역할이 파올로 구찌라는 역할인데 조금 능력 없는 그런 구찌 가문의 아들 중에 하나로 나오거든요. 근데 바보 같아도 너무 바보같이 묘사를 한 거예요.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저런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바보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만화같이 묘사를 해서 집중이 전혀 안 되는 거지, 보면서. 그리고 이 구찌가 굉장히 인기가 없어졌을 때 탐 포드라는 그런 디자이너를 영입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고기까지 보여주고선 영화가 끝을 맺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탐 포드 역할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탐 포드도 이 영화를 보고서 이제 너무 싫다고 그러는 거지. 구찌 가문은 당연히 싫다고 그러고 자기네 가문 욕을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뭐 하나 뭐 이렇게 서포트를 받은 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영화를 제대로 만들었다, 제대로 묘사를 했다, 뭐 이런 평은 하나도 없이 두루두루 가면서 다 욕을 먹은 그런 영화가 되겠죠.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TV 인터뷰 주로 하는 그런 기자들이 레이디 가가가 이 영화로 또 아카데미상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 못 봤을 때였거든. 극장에 가서 보니까 뭔 소리, 너네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로 받으면 안 돼, 진짜로. 후보에도 올라가면 안 돼. 근데 어쩌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그럴 때 있거든요. 전에 아카데미상 받은 후보들은 올라가기도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와, 진짜 그러면은 무척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리들리 스캇 할아버지, 이대로 좋은가? 진짜 좋아하는 감독이긴 한데 요새 막 자기 영화가 실패한 거는 MZ세대 때문이다 막 이렇게 망언을 하시고, 그래서 또 많이 비난을 받으시고 그랬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하우스 오브 구찌는 일단 리들리 스캇 감독이 잘못하신 걸로, 전적인 잘못을 안고 가시는 걸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에서 얘기 듣고선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어요? 얼마나 못 만들었는지 궁금한 영화? 돈 룩업? 네. 매트릭스나 하우스 오브 구찌는 별로? 일단 매트릭스는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처음부터 저는 없었고. 1편 외에는 다 왜? 또?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던 영화들이라.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건 보고 싶지 않고요. 하우스 오브 구찌는 저는 진짜 외국에서 있었던 일을 미국 애들이 그 액센트를 쓴다고 하면서 이렇게 따라하는 건 너무 꼴보기 싫거든요. 자기네만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데서 나오는 우월주의자. 잘난. 네. 그래서 그런 영화 진짜 싫어요. 이제는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리고 진짜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그냥 영어를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그래? 그리고 좀 이렇게 바꿔서 하우스 오브 구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름을 좀 바꾸고 그런 얘기들을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해서 해도 다 그게 기본이 돼서 만들었다라는 거 다 나오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구태해요. 너무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5위까지 뽑아봤는데 진짜 황당한 영화들이 꽤 있었네요. 이 외에도 진짜 심한 영화들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5위까지만 추려봤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네. 요즘 영화들은 또 길기도 많이 길어져가지고 힘들어요. 딱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는 어떻게 보겠는데 그 그러게. 이상인 거는. 진짜 길게 좀 만들지 맙시다. 근데 또 희한하죠. 넷플릭스 시리즈에 나오는 거는 6편이고 10편이고 보고 있으니 말이죠. 그것도 연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밤새서 볼 때도 있어. 근데 그건 또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리스트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에 개봉됐던 영화들 중에서 실망스러웠던 작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는
두 편이 공동 1위를 차지했는데 레드 노티스와 The Hitman's Wife's Bodyguard가 되겠습니다. 2위는 Dear Evan Hansen, 3위는 The Matrix Resurrections, 4위는 Don't Look Up, 5위는 House of Gucci였습니다. 이런 영화 올해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영화를 워낙 많이 보니까 걸리긴 걸리겠죠. 2022년에도 이런 리스트가 또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3편만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좋은 캐스트 가지고 이렇게 영화 만들지 맙시다. 이 진짜 재능이 아깝습니다. 사람들 어쩔 것이야.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에피소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